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라하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좀 분위기가 장미하지 않나요? 이거 제가 이번에 받은 생일 때 받은 꽃들인데 이거랑 저기 뒤에 같이 영상 촬영할 때 두고 찍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같이 촬영을 하고 있고, 제가 약간 좀 컨셉 중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좀 약간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좀 로즈빛으로 설정을 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려볼 주제는 바로 영어인데요.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올렸던 영상 중에서 이 앵클렉스 시험을 페일을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서 영어에 대한 언급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사실 저희가 이 앵클렉스 시험을 보기 위해서든 혹은 뭐 해외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공부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이 영어 공부는 정말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썸네일에다가 제가 이제 봤었던 영어 시험 결과를 이렇게 좀 띄워놨는데, 저는 이 위 세 가지 시험들 모두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도전한 시험에서 이러한 결과들을 받았었고, 뭐 학원이나 혹은 뭐 강의를 따로 수강하지 않고 이러한 결과들을 받았어요. 혼자서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준비도 정말 뭐 소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장을 준비하는 정도랑 그리고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도를 파악만 하고 이렇게 시험을 본 결과였는데, 이 오픽하고 토스피킹 같은 경우는 제가 한참 임상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병원 근무하면서 봤었던 시험이고, IELTS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간호사와 관련된 이런 컨텐츠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좀 마음을 갖고 제가 이 시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까 좀 궁금해서 이제 봤었던 시험인데, 사실 제가 이 IELTS 같은 경우는 아예 준비를 안 했던 건 아니고 라이팅만 준비를 해서 갔는데요 여러분, 이게 혼자 공부한 게 좀 한계가 있는지 라이팅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다른 것들의 평균을 다 깎아먹어서 제가 좀 너무 창피해서 오버롤 점수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봤던 영어 시험 결과들을 보여드리면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어떻게 이 시험 점수 결과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평상시에 이 영어라는 언어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떠한 습관들과 어떠한 생활 환경을 이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해외에서 나도 일을 하고 싶다, 혹은 해외 기관들과 일을 해보고 싶다, 혹은 뭐 유학을 가고 싶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영어를 본인 현재 모습보다 잘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제가 꿀팁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일상에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제 저를 이제 다른 영상들로부터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 뭐 선생님이야 지금 외국에서 오래 살고 있기도 하고 외국인 남편도 있고 하니까 영어로 맨날 대화하고 하니까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겠죠?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원래부터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식 교육 받고 한국에서 이제 영어 공부라면 이제 뭐 수능을 보기 위해서 했었던 영어 공부, 혹은 이제 나중에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봤었던 뭐 토익 시험 뭐 이런 거까지는 저도 당연히 다 했었죠. 했는데 저도 거기서 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경제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이후에는 사실 제 일상에 제가 영어를 써야 되는 이유도 없었고 그런 정말 아무 환경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냥 정말 주입식 영어를 할 줄은 알았지만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대화로 표현을 하고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살았었죠. 그렇게 살아오다가 저에게는 제 일상생활에 뭐가 생긴 거죠? 이 외국인 남자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얘를 꼬셔야 되잖아요. 꼬시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일상생활에서 내가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유가 이 남자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저도 처음에 진짜 이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연애를 이어나가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았고, 그때 당시 때 저랑 이제 같이 근무했던 저희 동기들이 산 증인입니다. 제가 그 당시 때 얼마나 많은 영어 공부를 했는지는 그들이 다 지켜봐와서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시는 아마 국제 커플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내용인데, 그 네이버 초록창에다가 어떤 특정 단어를 쓰고 영어로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된 게 단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검색 결과가. 저는 제 외국인 남자친구를 만난 이후부터 제 네이버 검색창에는 뭐 영어로 뭐 영어로 뭐 영어로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제 인생 안에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데도 단어를 몰라서 말을 못 하겠고,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말을 못하겠고, 그리고 외국인 남자친구였다 보니까 친구들이 또 다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다 온 나라들도 다 다르고 이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이 남자친구와 연애를 이어가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잘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말은 지금 현재 남자친구 있고 뭐 여자친구 있는데 다른 외국인을 만나라 이 말이 아니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한 사유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이렇게 좀 강요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본인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작은 것부터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휴대폰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휴대폰 없이 요즘에 이제 못 살아가니까 휴대폰에 있는 언어 설정을 영어로 다 바꾸세요. 영어를 잘하고 싶으신데 왜 아직도 한글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뭐 미드를 본다, 영드를 본다, 혹은 제3 외국어라도 영화를 볼 때 왜 한글 자막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그거 다 영어로 바꾸세요. 제가 물론 남자친구와 끊임없는 이렇게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면서 영어가 는 것도 있지만, 제가 또 하나의 제 일상을 바꿨던 거는, 저는 그 남자친구를 만나고 내가 영어를 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자각한 순간부터 제 모든 환경에 있는 거를 다 영어로 바꿨습니다. 노트북 언어 설정 영어, 휴대폰 언어 설정 영어, 영화 볼 때 무조건 영어 자막,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는 것? 당연히 해외에 나가서 영어권 나라로 가시면은 영어를 잘하게 되실 수밖에 없고 영어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상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나 또 저처럼 제3 외국어를 쓰는 나라에서 살면 여러분 여기서는 영어가 모국어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영어를 여러분들께서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러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는 거는 좀 현실적인 좀 조건들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뭐 영어를 잘하고 싶으세요? 해외로 당장 나가세요? 이거는 아니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살아보면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아가지고 해외 나가서 살 수 있는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좋은 기회예요. 제가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외국인으로서 특정 나라에서 살려면 이 신분의 문제가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불법 체류자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내가 특정 나이에만 있으면, 내가 이 나라들이 정해준 어떤 그 나이의 바운더리 안에만 있으면, 오케이, 너 그러면 다른 나라 가서 한번 살아보고 경험해봐, 여행해봐, 이렇게 해서 주는 비자가 워킹홀리데이 비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주어지는 나이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영어를 미래에 조금 더 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으셔가지고 해외 나가서 살아보는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휴대폰에 있는 언어 설정 영어로 바꾸셨을 거라 생각하고, 노트북에 있는 언어 다 영어로 바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하기 싫어도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인공적으로 계속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매달 바뀌어가는 본인의 영어 실력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스피킹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정말 자주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혼잣말 하는 건데요. 저는 사실 혼자서 일을 하고 보통 이렇게 집에서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제가 혼자 있는 거라고 상상도 안 될 만큼 혼잣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이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제가 한국어로 말을 하지만, 이 한국어로 말하는 것도 어떠한 발화를 잘하게 되는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한국어로, 그리고 영어로.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영어를 잘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는데 왜 자꾸 한국말 다 아는 거를 왜 써요?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계속 영어를 써야지.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 내가 뭐 어떤 단어를 알게 됐다. 근데 그 단어를 아직 말할 기회는 없어. 근데 내가 나중에 이러한 기회가 생기면은 내가 이렇게 말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혼자 막 상황극을 해요. 상황극을 하면서 막 악센트도 넣어가지고 막 혼자서 별의 말을 이렇게 영어로 다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연습했던 특정 단어라든지 어떤 표현들을 막 연습을 하다가 뭐 외국인을 만났어, 아니면은 여행을 갔는데 내가 연습했던 이 특정 뭐 단어나 표현들을 썼더니 이게 거기서 먹힌다. 그럼 여러분 진짜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계속 여러 가지 단어들도 써보고, 왜냐면은 본인이 다 지금 외국인 친구도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혼자서라도 계속 혼자만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또 한 가지 추천하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떤 영어 뭐 문장이 있거나 문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읽을 때 남들이 들었을 때
쟤 왜 저렇게 발음 왜 저렇게 굴려? 라고 생각을 할 만큼 본인이 내가 이제 플루언트하게 영어 발음을 잘 하고 싶다.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좀 유연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발음을 계속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외국인 친구가 없어가지고 뭐 말할 사람이 없어서 영어 그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 내가 이거 유창하게 말을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도 혼자서 계속 말하잖아요. 이게 진짜 좋아집니다. 왜냐면 말을 하면 할수록 본인만의 약간 악센트도 생기고 한국어도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영상 딱 들이밀어가지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막 뚝딱거리잖아.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내가 말할 때는 조금 좀 어색하고 내가 이 단어를 발음을 이렇게 해도 될까 봐 이렇게 막 조심스럽다가 이거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어느새 본인만의 또 이제 고향 또 악센트가 또 생기고 유창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추천할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영어 읽으실 때 혼자 있으실 때 영어로 리액션 하시고 영어로 무조건 플루엔트하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완전 영어 지금 너무 잘한다. 나 지금 또 발음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영어를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여행인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행을 외국어를 늘리기 위해서 여행을 가진 않아요, 솔직히. 내가 진짜 그 나라를 여행을 하고 싶고, 뭐 새로운 음식 먹어보고 싶고, 뭐 새로운 경험하고 싶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제 여행을 다니는데, 이제 여행을 가면 이제 좋은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뭐 일본을 갔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일본에 갔어. 근데 일본어를 못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처음에 나오는 언어는 영어가 나올 거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영어권 나라가 아닌 나라를 여행을 가셔도 결국은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외국에 나가서 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정말 실생활에 유용한 어떤 영어들을 이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여러 나라를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 모든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영어를 쓸 때 이 말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스웨덴 가거나 뭐 스웨덴은 스웨덴 언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영어를 쓰시는 분들은 영국식 발음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체코에 사는 사람들도 이 체코식 이제 체코 억양 때문에 이 체코 사람들이 쓰는 특유의 영어 억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필리핀에 가시면 또 필리핀 분들이 쓰는 영어의 억양이 있고, 인도를 가시면 인도 분들이 쓰는 영어의 억양이 있는 그런 거예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쓰는 그런 이제 영어도 익숙해지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만약에 어떤 외국 뭐 영어권 나라에 가가지고 일을 할 건데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 뭐 여러분들의 이제 뭐 고객이든 뭐 환자분들이든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영어 발음으로 말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여행을 다녀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쓸 때는 발음이 어떤 식으로 나는지,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영어를 진짜 잘 하는데 어떤 나라 사람들이 언어를 진짜 너무너무 안 들려서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익숙해지고 진짜 저거는 그 단어가 그 발음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그 단어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도 약 한 24개국 정도의 이제 여행을 다녀봤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남편은 유럽 체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본인 이제 나라 모국어로 저와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도 외국어로 얘기하고 저도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저도 저만의 이제 어떤 특정 악센트가 있고 이 남편도 그만의 특정 악센트가 있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이제 남편을 만나서 남편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렸을 때 남편 친구들도 다 이제 외국인이었는데 다 영어권에서 온 친구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인도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필리핀 친구도 있고, 뭐 키르키르스탄 뭐 이런 쪽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뭐 슬로바키아 사람, 뭐 프랑스 사람, 뭐 되게 많은 이제 외국인들을 만났어요. 근데 걔네들이 하는 영어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정말 제가 하나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정말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이제 친구들이 쓰는 영어를 또 다양하게 접했다 보니까 저는 여러 나라 이렇게 여행을 다녀봐도 이제 조금 그 나라에서 쓰는 그 특유의 억양 있잖아요. 그 억양으로 말하는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분들께서 얻어갈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함.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관건은
꾸준하게 사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는 이제 모국어고 영어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체코어도 체코어 어학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체코어도 이제 어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남편 가족들이 다 체코어를 쓰기 때문에 체코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한참 어학연수를 받았을 때는 제가 뭐 시험도 봤어야 됐었고 이제 공부도 하고 했었으니까 계속 이제 어학연수를 하면 할수록 언어 실력이 늘어갔어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니까 또 안 쓰고 나니 이 언어 발음하는 것도 까먹게 되고 단어도 많이 까먹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영어를 뭐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도 잘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한 명 친구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제 남편의 친구 중에서 여자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저희 남편이 한국에서 일했을 때 그 친구도 한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알기로 7개국어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개국어 정도를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친구는 IQ가 이제 높더라고요. 그래서 멘사 회원이래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 친구 IQ가 높아서 언어를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 친구가 그 언어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언어가 한국어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석사 학위까지를 한국어 학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한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체코에 돌아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한국어도 여기서 쓸 일도 없을 텐데 한국어를 왜 이렇게 잘해? 이제 물어보니까 본인이 한국어를 까먹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잘 하고 싶기 때문에 매일매일 한국어 뉴스를 본대요. 아니, 나도 안 챙겨보는 한국 뉴스를 그 친구는 맨날 챙겨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오피셜한 이제 한국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어를 본인은 계속해서 잘하고 싶기 때문에 한국에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된 뉴스를 맨날 듣고 그리고 따라해보고 계속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IQ가 높아서 멘사 회원인 친구.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어를 잘하고 싶다, 내가 영어 점수를 언제 시험을 봐도 높게 나올 만큼 나의 영어 실력을 어느 정도 이상 향상시킨 상태로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거 여행도 많이 다녀보시고, 그리고 혼잣말로 계속 연습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삶을 본인이 영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을 지속적으로 인공적으로라도 조성을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영어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정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 하나의 실예가 저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만 살아왔던 사람이 영어를 말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 경험했던 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